0.74. 이 숫자를 본 전 세계 인구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만의 합계 출산율이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수치 바로 옆에 71%라는 또 다른 숫자가 서 있는데요. 전 세계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한 TSMC의 점유율입니다. 한쪽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천문학적인 부가 쌓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세계 1위 기업이 자국 경제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이 거대한 성공이 대만에 어떤 치명적인 부작용을 남기고 있는지 그 역설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TSMC를 대만의 호국신산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전 세계 스마트폰, 자동차, 인공지능이 멈추니까 누구도 대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대만 내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사뭇 다릅니다. 이 거대한 성공이 오히려 사회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2024년 기준 TSMC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입사 2년차 초년생조차 성과급 포함해 1억 2천만 원을 받는데요. 지난해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총액만 6조 2천억 원이죠. 1인당 평균 9,200만 원이라는 웬만한 중견기업 전체 연봉보다 높은 금액이 단지 보너스로 나갑니다. 연봉과 성과금을 합치면 평범한 엔지니어가 한 해 2억 원 이상 버는 구조거든요. 돈 많이 주는 기업이 있다는 건 좋은 일 아닐까요? 경제 전체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대학, 같은 공대 졸업했어도 TSMC라는 좁은 문을 통과한 소수는 연봉 2억을 벌지만 사회를 지탱하는 다른 필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종사자 대다수는 그 4분의 1인 5천만 원도 받기 힘든 현실이죠. 이런 극단적 소득 격차는 대만 청년들 사이에서 TSMC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한 것이라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대만 정부 노동 통계를 보면 반도체 산업 종사 인력이 전체 제조업 고급 인력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10년 전 23%에서 거의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계, 화학, 바이오 등 다른 제조업 분야 고급 인력 비율은 18%에서 11%로 급감했죠. 더 충격적인 건 대만 최고 명문대 타이완 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생의 78%가 TSMC로 직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라면 기초과학 연구, 교육, 사회 시스템 유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할 최고 엘리트들이 모조리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만 몰리는 거죠. 대만 사람들은 이제 TSMC를 호국신산이 아니라 탐식괴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재와 자본,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대만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이 10년 전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며 연구자의 길을 걷기보다는 학부 졸업 후 바로 TSMC에 입사해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을 택하는 학생들이 급증한 거죠. 대만 과학기술부는 이로 인해 향후 10년 내 기초과학 연구 인력이 현재의 6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릅니다. 1960년대 네덜란드가 북해에서 막대한 천연가스를 발견했을 때 가스 수출로 돈이 넘쳐났지만 결과는 참혹했거든요. 특정 산업 하나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자 국가 전체 환율이 급격히 상승했고 가격 경쟁력을 잃은 다른 제조업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죠. 현재 대만 상황이 이와 똑같은데요. TSMC가 반도체 팔아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수록 대만 달러 가치는 치솟습니다. 이는 대만의 다른 수출 기업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대만 공작기계 산업은 한때 세계 5위 규모를 자랑했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출액이 42% 급감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높은 환율과 인력난을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TSMC가 워낙 높은 임금을 제시하니 일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대만 중소기업협회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회원사 67%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 중 82%가 TSMC와 관련 기업들의 고임금 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거든요. 특히 타이중, 타이난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들은 초봉을 연 4천만 원까지 올렸음에도 신입사원 채용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연 2억을 받을 수 있는 TSMC를 두고 굳이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대만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4년 산업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업, 전통기계산업, 서비스업 등 대만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던 분야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평균 18% 감소했는데, 이 중 인력난을 주요 원인으로 꼽은 기업이 73%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TSMC에 들어간 사람들은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요? 겉으론 부러워 보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이 상황을 씁쓸하게 황금수갑이라 부릅니다. TSMC 본사가 위치한 신주시의 부동산 상황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이곳 집값은 무려 99%나 폭등했습니다. 사실상 2배가 된 거죠. 새 공장이 들어선 보상구 같은 지역은 상승률이 120%를 넘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TSMC 관리직들이 신입 엔지니어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주택 구입이라는 점입니다. 수억 원 대출 끼고 집 사는 순간 그 직원은 빚 갚기 위해 최소 8년에서 10년 동안은 회사를 떠날 수 없게 되는 거죠. TSMC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55시간에서 60시간에 달하는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공정 특성상 24시간 3교대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고, 엔지니어들은 언제든 공장 비상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온콜 체제에 시달리죠. 2023년 대만 노동부 직장인 행복도 조사에서 TSMC 직원들의 워라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3.2점으로 대만 주요 기업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30대 중반 이전에 퇴사하는 비율이 45%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수억 원 주택대출 안고 있는 직원들은 이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만 언론 매체 천샤는 2024년 TSMC 직원 인터뷰를 통해 평균 주택대출 금액이 5억 원에서 7억 원 사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연봉 2억을 받아도 이자와 원금 상환에 연 8천만 원에서 1억 원이 소요된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비극은 TSMC 외부에 있는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이죠. 신주시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내 집 마련하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6년 이상 모아야 하는데요. 이는 서울 12년, 뉴욕 10년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대만 전체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 타이베이의 경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18배에 달하면서 홍콩에 이어 세계 2위 주거 불안정 도시로 기록됐거든요. 대만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30세에서 34세 사이 미혼율이 남성 67%, 여성 53%를 기록했어요. 결혼 연령대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8%가 주거 비용 부담을 결혼 포기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이미 결혼한 부부 중 72%가 주거 공간과 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거나 늦추고 있다고 답했죠. TSMC가 벌어들인 막대한 부가 사회 전체로 선순환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가격만 올리고, 그 오른 집값이 다시 서민들의 목을 조르는 악순환입니다. 국가 공공자원 역시 TSMC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TSMC는 하루 평균 20만 톤의 물을 사용하는데, 이는 50만 명이 거주하는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물의 양과 맞먹죠. 문제는 대만이 지형 특성상 비는 많이 오지만 물을 저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산악 지형이 70%를 차지하고 강들이 짧고 급경사여서 빗물이 빠르게 바다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2021년 대만에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쳤을 때 대만 정부는 농업용수를 강제로 차단하고 그 물을 TSMC 공장으로 보냈는데요. 타이중과 타이난 지역 수천 명의 농민이 자신의 논이 말라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당시 농업 피해액만 약 3,200억 원에 달했죠.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고 수출의 35%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대만 농업진흥회는 이런 식의 물 배분이 계속되면 대만 식량 자급률이 현재 32%에서 2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력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며 단 1초 정전으로도 수만 장의 웨이퍼가 폐기되는데요. 여기서 웨이퍼란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는 아주 얇은 실리콘 원판으로 이 한 장 위에 수천 개의 반도체 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웨이퍼 한 장이 망가지면 수천 개의 반도체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정전 사고 당시 단 6시간 만에
약 100억 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TSMC는 대만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7%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죠. 2025년까지 TSMC가 계획 중인 신규 공장들이 모두 가동되면 이 비율은 10%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은 2024년 보고서에서 TSMC의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2027년까지 최소 5기가와트의 추가 발전 용량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발전소 한 개를 통째로 돌리는 수준이에요. 대만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TSMC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죠. 대만이 믿었던 마지막 보루는 실리콘 방패 이론이었습니다. 대만 반도체가 세계 공급망의 핵심인 이상 그 어떤 위기가 닥쳐도 국제사회가 대만을 지켜줄 것이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최근 이 방패에 균열이 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각국은 이제 반도체를 우리 땅에서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법을 통과시켜 527억 달러 규모 보조금을 책정했고 유럽연합은 430억 유로를 투입하는 유럽 반도체법을 발표했습니다. 일본도 2조엔 지원책을 내놓았죠. TSMC는 이런 압박에 밀려 미국 애리조나에 20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닙니다. TSMC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2,300명의 중급 이상 엔지니어가 해외 공장 파견을 위해 대만을 떠났는데 이 중 1,800명이 미국 애리조나로 이동했거든요. 독일 드레스덴, 일본 구마모토 공장까지 합치면 3,000명이 넘는 핵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TSMC는 미국 정부의 요구로 3나노미터 공정 기술까지 애리조나 공장에 이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는 대만이 그동안 독점해온 최첨단 기술을 타국에 넘기는 것을 의미하죠. 전문가들은 해외 공장 확대와 기술 이전이 지속될 경우 대만이 누려온 반도체 기술 우위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목해야 할 시점은 바로 2027년입니다. 애리조나 1공장은 2025년, 2공장은 2027년, 3공장은 2030년 가동 예정인데 특히 2027년이 되면 미국 내에서만 월 4만 5천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거든요. 싱가포르 국립대 동아시아 연구소 2024년 보고서는 2027년 이후 대만 반도체 수출 비중이 현재 35%에서 22%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상황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2024년 기준 수출의 19.4%를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재들이 특정 분야로만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졸업생의 62%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직행하고 스카이 이공계 상위권 학생들의 취업일 순위가 반도체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대만과 유사합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발표한 산업 다각화 지수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하위 20% 안에 위치했는데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만이 겪고 있는 네덜란드 병의 초기 증상은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성공이 국가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부가 어떻게 분배되고 다른 산업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상 뒤에 가려진 복잡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